3월 체코 수주도 이제 순항할 수 있을 거고 그동안 이제 제3국에 수출할 때 항상 문제가 됐던 부분도 어느 정도 해소를 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기대를 걸어봐도 될지 궁금합니다. 근데 대표님 그동안 원전은 많이 속아왔잖아요. 항상 추세가. 그래서 이번에는 좀 다를 수 있을지 이번 뉴스의 무게감으로 해소가 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최근에 제가 이 테마 상위 탑3에서 또 가져왔던 이 섹터가 좀 원전이었고 여기서도 좀 강조를 좀 들었던 포인트가 과거와 좀 달라질 수 있는 양상들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요인들.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서 해외 수출 기술을 수출 통제를 통해서 오히려 이 효용성을 좀 갖고 고부가 선별 수주가 좀 가능할 수 있는 방향성을 좀 찾는 것.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걸림돌이었던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지적재산권 분쟁이 향해 수주 성과에 관련된 어떤 허들을 좀 뛰어넘는 그런 어떤 성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측면들. 세 번째가 국내의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들이 대체적으로 좀 확정이 되면서 국내 역시도 대형 원전과 소형 모듈 원전이 정책적으로 좀 더 현실화가 되는 그런 세 가지 이제 기대 요인들을 주목해보자라고 좀 언급을 좀 드렸었고 이 부분이 웨스팅하우스와에 대한 지적재산권 관련된 분쟁이 좀 종료되면서 저는 뭐 사실상 리스크는 좀 완화된 것으로 봐도 좀 무방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수급 기대감들이 뭐 한전 산업을 좀 필두로 해서 좀 굉장히 좀 강한 수급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는데 당장의 어떤 기대감들 특히나 우리가 7월 주가를 보면 원전 섹터가 그때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수주에 관련된 기대감들 그리고 체코의 수주로 연결됐던 성과가 굉장히 좋았는데 이후에 나왔던 노이즈가 웨스팅하우스에 관련된 지적재산권 분쟁 관련된 이슈 이것 때문에 오른 부분을 다 뺀 거거든요. 근데 이게 다시 해당될 리스크가 좀 해소가 되니까 다시 이제 제자리를 좀 가야 되는 구간이 맞다. 다만 이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3월에 체코의 본계약을 좀 시점으로 해서 이제부터는 정상적인 어떤 실적이 유입되는 성과, 그다음에 추가적인 수주의 연속 성과를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내 준다면 과거의 어떤 이 원전의 영광을 다시 좀 찾을 수 있는 계기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좀 세 가지 기술을 좀 주목해 보는데 설계 기술, 그다음에 시공과 운영 기술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좀 나눠진 개별 종목들의 수혜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설계 기술은 단연 한전 기술을 좀 더 특히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주기기 부분에서는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거의 다 뭐 유력한 그런 종목들. 그래서 대형주를 좀 필두로 한 구체적인 어떤 밸류체인의 어떤 중소형 종목들까지 연동해서 구축을 좀 하다 보면 여기 관련된 실적의 연속성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옥석가리기가 좀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원전이 그동안 좀 가지고 있었던 리스크, 노이즈는 일단 어느 정도 좀 해소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한번 그 전에 있었던 영광스러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구간이 될 수 있을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정상적으로 이제 실적이 좀 찍히게 된다면 과거의 영광도 되찾을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대표님 여기서 보내드립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